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while문, do while문 그리고 까지 아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포문하고 뒤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부분들은 뭐 이제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어떤 반복, 컴퓨터가 잘 할 수 있는 이런 반복이다, 반복.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반복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반복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while loop 또는 for loop 두 가지 반복문으로 우리가 반복을 할 수, 이 반복문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어, 그래서 while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 그러니까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는 거고, 이 for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 횟수가. 그래서 몇 번 반복을 해야 될지 이제 횟수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구분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자, 그래서 while 반복문, 어쨌든 조건을 보고 참인지 것인지 판단을 해서 자, 반복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쭉 넘어갈게요. 어,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순서를. 맨 처음에는 이 아이가 0부터 시작해서, 자, 조건이 참이면은 이 문장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 중괄호가 끝나는 지점에 올라와서 다시 조건을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언제까지? 조건이 참인 경우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고 실행해서 하나씩 실행해서 조건이 멈춰지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봤죠. 조건이 어떻게 멈춰지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고 그래서 이 한 스텝씩 F10분 누르면 하나씩 실행된다고 했죠. 하나씩 실행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 지난 시간에 한번 쭉 살펴봤어요. 1부터 n까지 합하는 계산 프로그램. 오케이. 자, 오케이. 이 부분을 쭉 살펴봤고 그래서 단순 if 조건문과 while 조건문이 다르다. if 조건문과 while 조건문은 다르다. 그래서 if 조건문은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한 번만 실행하고 끝내는 거고 while 조건문은 조건이 만족하면 계속 실행하는 거다. 오케이. 자, 이 부분도 이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도. 자,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이 부분들은 잘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i가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에는 얘 같으면 어떻게 되죠? i가 맨 처음에 1이고 i 값이 맨 처음에 1이고 마이너스 하면은 0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언제까지 갈지는 정해져 있는데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 이 조건을 이 마이너스 할 때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중괄호를 여기에 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중괄호가 없으면은 이 while 이 참이면은 이 반복문만 실행을 하고 무한히 계속 반복된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내가 좀 약간 노파심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냐면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 코드가 있으면은 자, 이 부분만 좀 떼어서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while 자, while 이게 두 번째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고
오케이. 중괄호가 없는 경우죠. I 플러스 가 없는 경우.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 자, 실행을 해봅시다. 솔루션 빌드.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그냥 완전 실행이 되는 거이고, 이 버튼 누르면 하나씩 하나씩 실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자, 이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반복 중입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한히 반복한다. 이 잘못된 작성, 잘못된 부분이죠. 이렇게 잘못된 작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C,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Q와 영문 C 버튼을 눌러서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 있다. 오케이. 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종료를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왜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복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콜론이 세미콜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물론 지금 여기도 잘못됐네. 여기도 세미콜론 찍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뒤에 이게 있네. 이 부분도 잘못됐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한 스텝씩 한 스텝씩 실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보초값을 이용해서 입력받고 하는 부분들까지 지난 시간에 받고 그리고 최대 공약 수거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다. 반감기 이용하는 것과 그리고 도전 문제까지 도전 문제 살펴봤고 이 도전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로 나와 있어요. 과제로 나와 있고 이 과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세균이 뭐 쭉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드시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고 그 알고리즘 작성된 토대로 해서 뭘 해야 된다?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 알고리즘 작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while문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while문은 그러니까 조건이 앞에 있었는데 두 while문은 조건을 이후에 차차 천천히 조건을 검사를 해요. 조건 나중에 검색한다. 검사한다. 오케이. 그래서 두 알문, 오케이. 적어도 한 번의 문장은 뭔가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두 알문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케이, to. 그래서 이 문장 쭉 다 실행하고 뒤에 와서 이제 조건을 검사하는 형태이죠. 자, 그리고 숫자 추적하는 게임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 추적하는 게임을 랜덤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포르프문을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 포르프문을 볼 건데, 포르프문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구조이다. 정해진 횟수만큼. 자, 그래서 어떤 초기 값이 있고, 어떤 초기 값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참이면 문장을 실행하고 그 문장이 참이면 실행하고 참이 아니면 거짓이면 문장을 빠져나간다. 근데 참이면 문장을 실행하는데 그 후에 하나하나 게 하나 더 있다. 증가 또는 감소하는 식이 따로 있다. 하나 있다. 자, 한번 봅시다. 초기 값이 있고 초기 값을 보고 바로 이제 조건을 검사. 10번 이하인가? 참이면 오케이 맞아요 하고 뭔가 어떤 일을 실행하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식을 실행하고 또다시 조건 검사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참일 경우까지 계속 반복한다. 자, 포문의 구조는 포문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리고 포문은 가로 열고 닫고 그 안에 초기식 하고 세미콜론 그리고 조건식 세미콜론 정감식 이렇게 분류가 된다. 분류가 된다.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 실제로 반복되는 문장을 이 안에서 실행한다. 반복되는 문장을 실행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는 문장을 5번 내가 실행하고 싶다. 5번 실행하고 싶다. 물론 우리가 while문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while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되죠? while문 이 안에 조건을 i가 이 조건을 주고 이 초기 값은 어떻게 하냐면 while문 이전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이 정감값은 그 while문 이전에 넣어주면 되고 정감값은 여기 안에 printf hello world 하고 여기에 i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중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해도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똑같다. 똑같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포문으로는 이제 이런 문법 형태를 띈다. 그러니까 반복해야 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데 가능하면 포문으로 작성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0부터 4까지 정가한다. 0, 1, 2, 3, 4 그래서 토탈 5번. 오케이. 자, 이제 포문의 실행 과정이 여기서 좀 중요해요. 근데 여기 이제 숫자가 빠졌는데 숫자가 1, 2가 빠졌는데 포문의 실행 과정이 좀 중요하다. 자, 봅시다. 맨 처음에는 이 초기값 얘부터 실행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 i가 5보다 작은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조건문이죠. 판단을 해요. i가 5보다 작죠? 오케이. 그러면 내려와서 출력하고 이 printf문 출력하고 이 폼은 안에 있는 문장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어디로 되냐면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 그래서 바로 i++가 되고 그리고 또 이 그림부터 다시 보면 자 여기까지 이제 실행이 됐죠. 여기까지 실행이 됐고 자 두 번째 i++ 하고 다시 조건을 검사해요. 오케이. 다시 조건을 검사해서 i가 5보다 작냐고 물어봐요. 이제 i는 1이 됐죠. 오케이. 5보다 여전히 작죠. 그래서 출력하고 자, 이 일을 어떻게 반복한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일을 반복한다. 근데 이 초기 값에 있는 얘는 맨 처음에만 한번 실행하고 이후에는 실행이 안 된다. 실행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i 값이 맨 처음에 0, 1, 2, 그리고 3, 4, 5까지 쭉 실행을 하고 6이 되는 시점에 이제 5가 아니구나. 그 5가 되는 시점에 왜냐하면 i가 5니까 5가 5보다 작냐고 물어보죠. 뭐 작지 않죠.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참이 아니니까 이 문장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 문장을 빠져나온다. 빠져나와서 이 for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한다. 오케이. 자, 이와 같은 절차대로 이
부분이 실행되고 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자, 잠시만요. 네, 김입니다. 네. 어디요? 네네. 네, 안 그래도 지금 아까 선생님한테 좀 들었습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2시에 오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네, 괜찮습니다. 네. 금요일 장소는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따로 있지. 407동 601호로 오시면 돼요. 네네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 오는 걸 알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음, 자, 이렇게 하고, 약간 뭔가 문제가 좀 있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디버그 F10번. 자, F10번 하면 한 줄씩 한 줄 실행되겠죠. 자, 한 줄씩 한 줄 실행되는데 그때마다 이 i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이 i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i 값이 쭉 바뀌고 8 지금 9가 됐고 지금 9가 됐고 10이 되는 시점 10이 됐어요. 10이 됐고 11이 되는 시점에 빠져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고 1부터 10까지 정수의 합은 55라는 이렇게 값으로 출력이 되고 종료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한 줄 하나씩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오케이.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전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어떤 정수가 주어지고 그 정수에 대한 세제곱을 반복문으로 세제곱을 계산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정수 예를 들어서 숫자 5를 입력을 하면 1, 2, 3, 4, 5가 있고 그래서 얘를 세제곱은 결국은 얘를 3번 곱하면 되는 그죠? 3번 곱하면 거고 자, 이렇게 충분히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별표를 이렇게 그리는 그 문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팩토리얼을 구하는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팩토리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자, n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쭉쭉 n까지 곱하는 거죠. n까지 곱하는 거예요.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n 팩토리얼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반복문으로 팩토리얼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0 팩토리얼은 이런 숫자를 출력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while 반복문과 for 반복문, 그러니까 for 루프하고 while 루프는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while 아까 봤듯이 이 초기 값을 위에다가 두고
그리고 조건식은 여기에다 두고 정감식은 아래다 두고 이렇게 작성을 해도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는데 포문은 얘를 while문을 좀 더 정규 그 형태를 좀 더 포매팅을 해서 어, 반복하는 횟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문법적으로 정의를 이렇게 해둔 형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초기식, 조건식, 정감식. 초기식은 한 번만 실행되는 거고 조건식하고 정감식은 실행할지 말지를 계속 판단을 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팩토리얼을 방금 우리가 봤던 팩토리얼 계산하는 부분을 이렇게 while문 형태로도 계산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차분히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된다. 차분히 좀 살펴봐야 된다. 자, 그리고 포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어,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 세미콜론으로 구분되는 거. 세미콜론 맨 첫 번째 있는 게 초기값, 초기값, 이게 조건, 정감식이죠. 자, 얘를 뺄셈을 할 수 있죠. 당연히 뺄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초기값에서 이 변수를 여기서 선언하면서 동시에 초기를 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어떤 수식, 그러니까 일식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식 증가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곱하기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다. 어떤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다. 오케이. 그리고 아마 뒤에 예제가 나오겠지만 하물며 얘를 제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를 초기 값을 안 줄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정감식도 안 줄 수도 있다. 이 조건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변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예포문은 무한히 반복해요. 무한히 반복한다. 그래서 특정한 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초기값, 세미콜론으로 찍힌 부분 없죠. 그리고 이 세미콜론 초기할 때 변수를 두 개에 대해서 초기화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두 개, 세 개, 네 개, n 개,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수식도 가능하다. 여기 이 반복 초기화할 때 반복의 시작이라는 프린트문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i는 0 이렇게 어떤 수식이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뒤에 이제 조건식이 있고 정감식이 있고. 자, 그래서 포문은 어떤 특정한 포맷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의 출력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코드의 출력, 충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예측할 수 있겠죠.